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지수 ETF 매매로 한 달에 1억씩 벌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 첫날인데요. 저랑 같이 저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에게 뭐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일방적으로 저 혼자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게 돼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그래도 한번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의 목표는 지수 ETF를 매매를 해서 한 달에 1억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지수 ETF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겠죠. 일단 저희가 매매를 할 지수 ETF는 ETF란 말이 그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영문 약자입니다. 뭐 영어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앞에 이제 지수라는 말이 붙은 거는 저희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는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요즘에는 이제 뭐 프리마켓 또는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규 주식시장 이외에도 아침에 1시간 8시부터 그 다음에 저녁 때 또 이제 동시효과가 끝나고 4시부터 다시 또 8시까지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대체 시장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종합 주가 지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ETF라는 것은 상장 증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더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저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ETF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 ETF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인버스는 2배여서 보통 이제 곧버스라고 하죠. 곧버스라고 하는 거고, 이 ETF 앞에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에 그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투자 운용사들이 여러 가지 자기네 회사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ETF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란 말이 붙은 거는 삼성투신에서 만든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그 다음에 타이거라는 말이 붙는 것도 있어요. 타이거 레버리지 ETF. 그거는 뭐 미래에셋 투자 증권에서 만드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라는 말이 붙은 거는 하나증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라이즈라는 말이 붙은 거는 뭐 국민투자증권에서 만든 그런 식으로 달라하시는 겁니다. 소리라는 말이 붙은 거는 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만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그 여러 가지 ETF 상품 중에서도 이 코덱스, 삼성투신이 만든 상품, 그 두 가지를 매매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라는 말이 붙었는데,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여가지고,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코스피 지수가 1%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돼 있긴 하지만, 얘는 설계가 레버리지여서 2배가 뭐 완벽하게 2배까지 올라가지는 않는데요. 보통 보면 1.5배에서 한 1.6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2배가 이론적으로 올라가도록 추종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ETF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것은 그 선물, 우리 코스피 200 선물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그 코스피 200 선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거고, 인버스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인버스는 거꾸로라는 뜻이죠. 뭐 역으로라는 뜻이잖아요.
함수, 역함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그 선물 200,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선물이 하락하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2배란 말 붙은 거기 때문에 2배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뭐 1% 상승하면 얘는 가격이 2% 떨어지도록, 반대로 1% 하락하면 이거는 2%, 인버스는 2% 상승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ETF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만 매매를 할 거고, 상승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좋겠죠.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좋을 거고, 하락기에는 인버스를 매수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매매하는가에 따라서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매매를 해서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한 1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갖고도 충분히 한 달이 되면은 한 뭐 1억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억에 하루에 1%씩만 하면 1%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열흘이면 이제 뭐 1000만 원이고 그런 거니까 잘 맞아 들어갔을 때는 1억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매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그 네이버 증권, 네이버 사이트에서 페이증권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 ETF라든지 코덱스 인버스 곱버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차피 다 보통의 주식들처럼 매매 사고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을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 여러 가지 레버리지 상품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거, 뭐 에이스, 라이즈, 플러스, 이거는 이제 그 투신사들의 이름이라고 했고요. 브랜드죠, 일종의. 그래서 코덱스가 삼성, 그 다음에 타이거가 미래에셋, 에이스가 아마 하나인가 그럴 거고요. 타이거, 그다음에 라이즈가 이제 국민 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한은 말 그대로 신한돼 있고요. 한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매매를 할 것이고, 레버리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선물 200 이렇게 쳐보시면 안 나오는데요. 아니면은 뭐 인버스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여러 가지 또 인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2배라는 말이 없으니까 1배만 추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코덱스 삼성 투신에서 만들었고,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데 그거에 1배가 올라가면은 이 인버스니까 이 가격은 1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제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인버스는 근데 1.9% 거의 2%가량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근데 저희가 할 거는 이것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덱스, 여러 가지 인버스 상품들이 있습니다. 선물 인버스 이런 상품들이 있고요. 뭐 미국 달러를 추종하는 상품도 있고요. 왜 잘 안 나오죠? 아니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국내 증시로 가셔가지고 여기 ETF에서, 왜냐면 이것들이 국내 파생 상품이고요. 이것들은 그리고 가장 그 거래량이 많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거래량 순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가 곱버스라고 하는 지금 현재 가격이 1,435원인 이게 지금 가장 많죠. 그래서 최근 3개월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38%,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왜냐면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선물 인버스를, 곱버스를 매수해서 하락이 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는 코스피 200 선물을 추종하는 것이고, 코덱스 인버스 얘는 그냥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얘는 1배만 추종하는 거고 얘는 2배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인버스 상품이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지수가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하도록,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이미 많이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상승은 어렵고 이제는 하락을 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랑 요거, 요 두 가지만 매매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것들이 거래량이 가장 대부분 많고요. 지금은 이제 인버스가 가장 많죠.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는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지수를 추종한다고 했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코스피 200 선물을 추종한다고 했어요. 역으로 추종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면, 저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보통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있죠. 주로 이제 뭐 기술주들을 많이 모아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 전체의 주식을 사고 팔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바스켓으로 200개 종목을 모아놓은 게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그러니까 현물인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선물을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200 선물이에요. 코스피 200 그 대표 종목 200개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200개 종목의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주가 지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 중에서 대표 종목인 200개만 뽑아 놓은, 여기 들어있죠. 200개 이 편입되어 있는 요 종목들의 지수를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걸 현물로 보고 이거의 선물, 이거를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선물을 보시면 이게 선물 가격이 변하고 있어요. 아까 그 지수에 따라서 지금 선물 가격은 413으로 되어 있죠. 아까 현물은 코스피 200 현물은 412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현물보다 코스피 200 선물이 약간 더 높죠. 그래서 이 높은 거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차이를, 현물과 선물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지금은 선물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지금은 이건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 매매가 자금이 유입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차익 거래에서 플러스로 41억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설명들은 뭐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 저희가 돈을 버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가시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걸 두 가지를 매매를 한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인버스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주가가 앞으로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인버스를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지수 추종하고 200 선물은 선물을 추종한다고 했으니까 약간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이나 현물이나 지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게, 왜 지수 ETF인가? 왜 개별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하고 매매를 안 하고 저는 지수 ETF만, 레버리지하고 곧버스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가지고 한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수많은 사실 거래소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우리 뭐 시가총액 여기에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도 거의 뭐 5,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있죠. 저는 이것들을 다 찾아서 어떤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어떤 종목이 좋은 거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할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도 해봤지만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일단 그런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또 언제 상승할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매수를 해야 될지, 반대로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세하게 아주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때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수고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고를 드린 거에 비해서 수익률이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염려가 없겠지만 코스닥에 들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한번 하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우리나라 그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 기업들도 회계상으로는 많이 부풀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전지 대표했던 금양 같은 주식들 한번 보시면, 그거 한번 보시죠.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지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불과. 그죠? 25년 초까지만 해도 거래됐지만 지금 25년 이제 7월 달인데 거래 정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한때 19만 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무리 대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 SDI 이런 같은 경우도 얘도 보시면은 한때는 아주 잘 나갔지만 지금 그냥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거죠. 언제 이게 회복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게 예전에는 81만 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21년에는 몇 년지 5년도 되지 않았어요. 5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상승기에 잡으면 돈은 벌겠지만 이 꼭지에서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수를 매매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매매한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지수가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는 저희가 이거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쭉 보시면 2007년부터 25년까지 어쨌거나 우상향이죠. 우상향. 무수히 많은 박스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얘는 하락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2007년부터 아니면 더 예전부터 보시면 1993년부터 2025년까지를 보시면 지수는 우상향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든 아무튼 이 와중에서 매매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계속 매매해 왔다면 자신이 아무리 이 꼭지에 여기가 이제 코로나 꼭지죠. 코로나 꼭지에 밀렸다 하더라도 밀려서 반대로 레버리지를 들어가서 물렸다 하더라도 한 몇 년 이내에는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돼서 여기가 코로나 시점인데요. 코로나 때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렇게 반등을 주는 거죠. 아니면 이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한 1년 물려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가에서 더 평균 단가를 낮춰왔다면 레버리지의 단가를 낮춰왔다면 지금은 이 지수 3000에서 팔 수 있는 거죠. 1, 2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수 레버리지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서 최저점을 찍고 코로나 때 이 지수가 1430까지 빠졌어요. 39까지 빠졌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3월 31일이네요. 이때 샀다면 당장은 못 샀다 하더라도 한두 달 뒤에, 한 달 뒤에라도 샀으면 2035포인트에서 샀겠죠, 지수. 그러면 못 먹어도, 이 고점까지는 못 먹었어도 최소한 3000포인트 가는 데까지는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수 자체는 우리나라라는 회사, 우리나라 전체의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산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의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지겠지만 결국은 회복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전쟁이 난다?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아니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냥. 뭐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북한이 핵을 쏴가지고, 터진다면, 그때는 주식 투자한 저만, 망하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지.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지수 레버리지는 계속 상승을 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레버리지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 파동 자체가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아무리 긴 하락도 여기가 한 1년이잖아요. 1년 하락 끝에는 다시 단기라도 반등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분할 매수를 해서 낮춰가지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오는 게 반등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등한 경우를 이용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기를 대비해서 바로 이제 추세가 꺾이고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추세가 바뀌었다 싶으면 이때는 인버스 매매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손실을 회복하는 거죠.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지를 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사고 파는 지수, ETF, 레버리지, 그리고 선물, 곱버스를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 한번 정말 지수랑 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가 어떻게 맞물려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한번 일단 레버리지부터 한번 보시죠. 레버리지부터.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지수가, 저희가 지수 자체가 한 61포인트, 한 2%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상품도 금요일날 한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 3.9% 정도 하락을 한 겁니다. 하락을 한 거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결국은 지수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난번에 지수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지수가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4월 11일 날 저점이었어요. 이때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레버리지 가격도 4월 12일 여기겠죠. 4월 11일 그죠? 4월 11일 여기에서부터 이때 최저 가격이 12,500원이었습니다. 12,500원에서 지금 지난주 하락을 했어도 최고점이 24,000원이죠. 그럼 거의 2배죠. 2배. 그러니까 더블이 난 거죠. 100%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12,000원에 최저가에 샀다면, 그래서 최고가인 24,000원에 팔았다면 수익률이 무려, 이게 지금 뭐 2005년 25년 4월에서 지금 7월까지니까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사이에 100%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선물 인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 3개월 동안에 보시면 최저 가격, 최고 가격, 이때 한 2000 얼마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2,8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2,745원에서 지금 1,363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곧버스니까 거의 2배가량이 손실이 나 있는 거죠. 100%, 마이너스 100%의 손실이 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수익률, 6개월 수익률. 이게 지금 42%가 되는 거죠. 4월부터 뭐 6월까지니까 한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지금 3개월, 6개월이 가장 손실률이, 즉 마이너스 수익률이 큰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곧버스도 심지어 보시면은 최고일 때는 12,000원까지 갔던 거예요. 12,000원. 12,000원인데 지금 그냥 1,400원에 돼 있죠. 엄청난 경우죠. 이때가 언제냐면 아마 3,300일 때 2020년 3월 31일 그때가 여기겠죠. 2020년 월봉을 한번 볼까요? 여기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게 아니겠습니까? 2021년 여기네요. 여기다 코로나 2020년 3월 31일 코로나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하락했을 때가 인버스로서는 최고점이었던 거죠. 이때는 또 아주 저점이었을 것이고, 지금 거의 역사상 저점에 이 곧버스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지수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매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수 ETF 레버리지나 곧버스를 매매하려면 얘네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그리고 그걸 2배로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그래서 이 기초자산에 따라서, 기초자산이 아니라 기초자산에 추종해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투자교육원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한 2시간짜리 교육을 받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사용하시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 HTS 거기에 입력을 해 주셔야지 매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예탁금이 있습니다.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 저는 몰랐는데요. 예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보통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서 한 달에 1억씩 벌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별 종목처럼
개별 종목을 매매하는 것처럼 어떤 종목들을 분석하고 어떤 종목이 이 시기에는 테마가 되고 이 시기에는 업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지수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측하려면 많은 정보를 모으고 많은 뉴스를 보시고 많은 공부를 해야죠.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에 대한 업황, 경제 정책의 방향, 어떤 이슈들, 테마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6월이지만 뭐 하반기의 경제 동향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아니면 하락할 것이다. 이거를 예상 혹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길게는 상반기, 하반기, 뭐 내년, 1년, 2년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되지만 당장은 다음 주 월요일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지수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만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마치 홀짝을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요? 하루하루. 이게 보시면 차트에서 음봉이 생기고 양봉이 생기는 원리 아시죠? 양봉일 때는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점점 매수세들이 많이 늘어나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종가가 이 더 높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끝났기 때문에 양봉이 생긴 거고 우리나라랑 미국은 반대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간색 양봉을 좋아하니까 불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매수세가 강한 거는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게 끝난 거. 그 다음 반대로 금요일처럼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줄줄줄줄줄줄 밀려서 매도세가 강한 거죠. 종가가 마침내 이렇게 끝난 거는 뭐 여지없이 계속 밀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도세가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좋은 징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 그 봉의 모양, 일봉들의 모양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둘 중에 하나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을 건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을 건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들이 달리는 거는 이건 이제 음봉이니까 당연히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았겠죠. 근데 중간에는 여기까지도 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도세들이 강한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면 겨우겨우 받아 올린 거고 다시 마지막 무렵에는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매도세들이 강하게 매도를 했지만 이걸 또 강하게 맞받아쳐서 매수세들이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은 거다. 여기가 이제 5일선이잖아요. 5일선까지는 밀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위에 꼬리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봉이니까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게 끝나긴 했는데 중간에는 매수세들이 여기까지는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까지 역사상 고점까지 연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가자마자 두들겨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는 아주 강한 매도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올라오기만 하면 나는 패대기를 치겠다, 차익을 실현하겠다, 주식을 던지겠다, 선물을 매도하겠다 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 지수의 향방,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이 차트를 보셔야 돼요.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과연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평선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평선들을 보시면서 현재 추세가 깨졌는지 아니면 현재의 추세가 뭐 지지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이평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듯이 이동평균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5라는 말은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가의. 그 다음에 20일은 20일 주가의
평균, 60일은 60, 120일, 110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는 5일 그 주식시장이 열리니까 이건 일주일이라고 일주일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일은 한 달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0일은 3개월이니까 분기고, 그 다음에 120일은 6개월이니까 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평균이 더 많이 모일수록, 그러니까 주가가 이 폭에서 120일 동안의 평균이 여기야. 그러면 이거를 깨기는 어렵겠죠. 이걸 깬다는 거는 강한 매도세인 거죠. 그러니까 5일의 평균이 여기였어, 주가가. 근데 이거를 금요일 날 내리 눌렀다는 거는, 이거 이제 5일선이 깨졌다. 그래서 추세가 약간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조정이 오려고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번 그 상승이 여기 4월 9일부터 시작됐잖아요. 4월 9일. 이때부터 시작된 상승이 저점을 찍고 상승했던 게 여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한 50일 이상을, 53일인데 그 이상을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단 한 번도 5일선을 완전히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죠? 지수가. 이틀 하더라도 잠깐 그 다음날 다시 올라와가지고 상승해버리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부터는 상당히 이 5일선을 깨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이 5일선은 약간 이제 지지받기가 어려운 그런 이평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21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어디에서 이 지수가 추세가 변화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세가 변동이 된다면, 아직까지 추세가 변동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동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변동이 된다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상승을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건지, 이걸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를 어디에서 지지를 할 건지를 찾아보는 몇 가지 근거들은 뭐냐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평선이에요. 이평선, 이동평균선. 그래서 첫 번째는 5일, 그 다음이 20일, 그러니까 3008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조정이 깊어지면 27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과연 조정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갭이라는 게 있어요. 갭. 그래서 주가지수는 이상하게도 갭이 한번 생기면 그 갭을 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6월 23일 날 갭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갭 상승, 아주 매수가 강해서 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생긴 갭을 어쨌든 메꾸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월요일날 보시면 이 갭을 메꾸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이동평균선 21선하고 만나는 점이 약 한 3.8포인트 정도 되니까 이 정도가 월요일에는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한번, 이때까지 인버스를 시초에 사서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버리지로 갈아타서 레버리지를 매수해서 들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평선의 모양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5일 이평선은 이미 이제 이게 다 꺾였어요. 기울기가 0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20일은 아직도 상승하는 방향이지만, 그래서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5일선 하락하고 21선도 하락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로 정리가 된 이평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이제 저항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차트의 모양을 보셔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평선을 보셔라. 그다음에 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보는 게 전 고점입니다. 지수는 항상 자기가 지지를 받을 때 요 정도 전 고점까지는
조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 고점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도 한번 돌려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여기에 지금 여기에도 바로 2009포인트까지 지수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죠. 지금 3000포인트인데 아주 강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한 요 정도 3040 이 정도까지는 이미, 근데 3040까지는 빠진 것 같아요. 10포인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3040까지는 쉽게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요 고점인데 그 다음 고점이 3043인데 여기까지도 깰 것 같고, 한 이평선이 있는 3002포인트 3000포인트를 살짝 다음 주 월요일에 깨고 이 갭을 메꾸는 그런 월화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 날짜들을 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건 이제 일본의 그 연구한 사람이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일목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날짜를 한번 예상을 해서 주가의 그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변화일이라고 하는데 그 변화일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이만큼 어느 정도의 일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얘는 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난번 그 최고점 여기 3133을 찍은 이게 7월 1일이었어요. 이때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정이 강해졌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지난 이 상승 파동이 시작된 요 4월 9일부터 이걸 한번 세 보시면 이게 56일인가가 될 거예요. 56일일까. 그러니까 이런 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상에서는 여기 전환일을 그 9일로 잡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26일로 잡는데 약간 이평선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일목산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런 숫자들이 자연계에서, 인간계에서 아주 보편적인 그런 숫자더라라고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 왜 사람들은 3세판을 할까? 3세판하고 왜 하루 3끼를 먹을까?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인간들이 뭔가 좋아하는 숫자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3일을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상승으로 가죠. 짧게나마.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하나, 둘, 셋. 3일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이 끝나버리고 여기서 하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3일 하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식의 날짜를 한번 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아홉. 그러니까 9일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에서는 기준선과 전환선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선과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전환선은 9일의 주가의 중간값을 표기를 한 거고, 기준선은 26일의 주가의 중간값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과는 달리 이렇게 평평한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스팬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후행 스팬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뒤에 쫓아오는 선. 그 다음에 여기 구름대라는 것도 있어요. 이 구름도 양운, 음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날짜를 예측하는데, 추세 변환의 날짜를 예측하는데 일목균형표라는 요 보조지표가 아주 유용하다라는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지수
ETF 매매로 한 달에 1억씩 벌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리고 혼자 막 해서 지금 뭐 말하는 게 좀 저도 힘들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뭐.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